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수학과 윤지원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제 퓨어리즘 공통수학일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퓨어리즘 공통수학일 강의는 이제 선생님의 커리큘럼의 시작이자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되게 중요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강의입니다. 이 퓨어리즘 공통수학일은 이제 선생님 부제에 써놨듯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공통수학일을 토대로 해서 공통수학일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경험해볼 강의예요. 퓨어리즘, 강의 제목과 교재 이름이 굉장히 낯설고 웅장하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순수이성이라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이제 독서를 하다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사상가, 철학자가 생겼었어요. 옛날에. 그 분이 바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법한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인데, 칸트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예요. 순수이성. 이게 뭔 얘기냐? 그래서 이 칸트의 맥락은 이겁니다. 사물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무리 겉보기에 그 사람의 지성적인 능력치가 약간은 떨어져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사물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이름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재미를 느끼다가도 어렵게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수학이 마냥 친절하지는 않거든요. 경험했다시피. 그리고 선생님이 수학은 무조건 재밌어 할 수 있고 무조건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수학은 당연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딱딱한 부분이 있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진짜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가 얘기했듯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알매 능력,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래서 마련된 이 공통수학 1부터 시작하는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다 배울 수 있는 능력치가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수학이 좀 어렵거나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미 어디까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들을 확인하고 진짜 내가 이걸 이해했네? 내가 여기까지 알 수 있었네? 라는 걸 경험한다면 굉장히 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능력은 충분하니까 그걸 개발하고 이끌어내 볼 테니 같이 그러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얻어보자는 의미에서 책의 이름이 순수이성 퓨어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재 설명도 해드릴게요. 자, 강의는 2022 개정교육과정 공통수학일 전범위를 커버합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하고요. 당연히 이론 설명에 따른 문제풀이까지 진행되는 전통적인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촬영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단원 순서에 맞춰서 수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웅장한 퓨어리즘 단어를 쓴 이 교재와 강의의 지향점은 뭐냐? 바로 이 첫 번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개념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려요. 심지어 선생님, 저 솔직히 공통수학일 되게 여러 번 미리 공부했거든요. 근데 어떤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문제들은 좀 잘 푸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워져도 잘 모르겠어요. 자, 개념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개념하고 이 문제풀이가, 선생님이 VS라고 썼는데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다는 걸,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거든요. 책 자체가.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에는 개념, 실력, 심화,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수학학습을 하잖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좀 이런 정형화된 틀에서 한번 탈피해보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있어. 공통수학이래. 이런 게 있단다. 알겠니? 그래. 나중에 조금 더 배우자. 이런 게 아니고요. 나중이란 것 없이
처음부터 제대로 싹 다 한번 배워보자는 게 목적이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심화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걸 던져주고서 교재에 막 어려운 문제들만 수록해서 자신감을 쫙 낮춘 다음에 새롭게 배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화란 도대체 뭐냐? 개념은 다 됐는데 심화가 안 된다. 그런 말은 없다라는 걸 경험을 하기 위해서 퓨어리즘 강의와 교재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화라는 게 뭐냐? 대단한 게 아니고 기본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하고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념학습을 제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퓨어리즘 강좌를 통해서 경험을 하셔야 추후 다른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 기본 개념이 교재에 당연히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확장까지도 넣어놨습니다. 그 확장이라는 건 그럼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이냐? 절대 아닙니다. 자, 기본 개념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심지어 집요하게 바라보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확장의 포인트로 해서 교재에 다 수록을 했고 글로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 내용들은 보통 개념에 숨겨진 함축된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어떤 오해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길 수밖에 없는 오해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탓이 아니고요. 이러한 오해는 굉장히 긍정적인 오해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하나 배웠어요. 개념을 하나 배웠는데 호기심을 갖다 보면 이 개념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랑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이 인간이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럴 수도 있겠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이 아직 수학이라는 걸 전부 다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소위 뇌피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긍정적인 거냐? 이 뇌피셜은 당연히 지금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서 스스로 생각해 본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죠.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개념과 지식만 가지고서도 이러한 생각을 스스로 해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서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개념이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선생님이 사전에 방지하면서 그리고 오해가 생겼다면 왜 이러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까지도 다 글과 예시 전부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이 자세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과정 전후를 아우르는 서술이다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단원을 배우고 있으면 그 단원은 사실 과거의 어떤 단원 때문에 생긴 거였을 거고 그리고 이 단원은 추후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들과 어떤 연계 속에서 어떤 체계 속에서 존재하는지를 잘 모를 테니 그걸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책에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꼭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글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수학책인가 싶을 정도로 선생님이 스토리텔링 식으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읽는데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대화하듯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 배우는 게 예전에 이것 때문에 나온 거고 그리고 미래에 곧 몇 단원 뒤에서 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서술을 해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혹은 생길 수도 있는 오개념과 착각을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다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퓨어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내신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 필요한 사고방식까지 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가 수능에 직접 출제되진 않지만 기본 토대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퓨어리즘을 통해서 단순히 내신 대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먼 미래에 수능에 쓰일 수 있는 생각의 재료들을 지금 다 점검하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토막 과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과제라고 해서 문제 막 몇십 개씩 풀어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 생각해보고 답을 한번 내볼 수도 있을 거고 답이 잘 안 나온다면 Q&A를 통해서 힌트를 얻거나 아니면 Q&A에 질문을 하거나 이런 능동적인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토막과제가 뭐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조금씩 간혹 있는 거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이론 설명이 있을 거고요. 단원별 교과서 개념 다 서술이 되어 있고 노트라고 해서 선생님의 안목이 담겨 있는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예시와 예제가 들어가 있으니 역시 같이 볼 거고 문제들은 전부 다 교재에 수록된 것들은 여러분들이랑 제가 전문항 해설을 해서 같이 다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만 그 문제들을 조금 확장해서 Q&A에 답을 다는 토막 과제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 자, 문제풀이에 보면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라운드 워크라는 단계가 있고요. 말 그대로 토대죠. 고난도 문제들의 토대가 되는 개념 확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난이도만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들이 아닌 내신 필수 유형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수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서 정답을 체크하고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좀 고난도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사이트 문제입니다. 자, 인사이트 문제들은 난이도가 꽤 있고요. 다만 난이도가 꽤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난이도가 어려운 걸 툭 수록한 게 아닙니다. 기본 개념들이 발전되는 그 발전사, 발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나는 안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고요. 복습을 굉장히 많이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인사이트까지 잘 도전을 해서 완강을 하면은 충실한 학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문항 제가 다 해설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강 대상 우리가 이제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서 한번 선생님이 퓨어리즌을 소개를 해볼게요. 자, 공통수학이를 처음 접하는 학생. 저는 공통수학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이 수업이 배웠다는 걸 전제하고서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예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서술이 길게 잘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읽고서 교재에 예시가 있을 거고요. 그 예시에는 해설이 달려 있을 거기 때문에 예시의 해설을 보지 않고서 스스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도전한 다음에 해설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 예습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의 예제를 스스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바로 수강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좀 복습을 하고요. 이론 설명 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손으로 써보고 아니면 읽어보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라운드 워크를 먼저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풀고 역시 그라운드 워크의 해설 강의를 수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처음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단원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어떤 특정 단원을 배웠는데 이 단원은 정말 할만하고 재미있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인사이트 문제를 도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조금 제 페이스대로 가고 싶습니다. 더 많이 복습하고 그라운드 워크도 더 많이 본 다음에 인사이트를 풀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이트 문제는 대단원이 끝난 다음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대단원 1단원이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단원이 있을 거냐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있을 거예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은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좀 귀엽죠? 이름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복소수. 자,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론 설명 수강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워크 풀고 강의 수강하고 인사이트는 잠시 냅뒀다가 2단원으로 진행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단원이 끝나고 나면 총복습을 하면서 그때 인사이트 문제들을 풀고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공통수학이를 한 번 이상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 좀 압니다. 자,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교재 설명과 예시를 읽고 역시 예습을 하는 거는 중요할 거예요. 다만 예습의 포인트가 아까랑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자세하게 써놨던 글을 읽다 보면 잠깐만, 내가 이런 걸 배웠었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이거랑 맞나?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전 학습 시 놓쳤던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목적으로 예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의 예시와 예제들을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수강에서 그라운드워크 풀고 인사이트 문제를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인사이트 문제가 저는 조금 낯설거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단원이 끝나고 나서 몰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괜찮다면 순서대로 쫓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저는 공수원 좀 많이 했습니다. 익숙합니다. 자신이 있어요. 자,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물음표를 써놨잖아. 혹시 이런 그래프 아니? 나 이거 용어 만든 사람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게 뭐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아시나요? 더닝크루거 효과? 이게 학습의 어떤 단계를 나타낸 건데 여기가 이제 노비스, 그러니까 초심자. 그럼 실력이 막 올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름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돼 있어요. 우매함의 봉우리. 우매함의 봉우리. 그러니까 실력이 늘어서 본인이 진짜 이제 다 된 걸로 착각하는 상태라고 하죠.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갑자기 실력이 떨어졌다가 이걸 참고서 다시 올라가는 이제 이런 단계가 있을 텐데 선생님이 나름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익숙한 학생이라면 공통수학이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자신감은 그대로 가져오시되 혹시 내가 우매함의 봉우리에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읽고 놓쳤던 부분 반드시 점검하시고 예제를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익숙하다면 그라운드 워크 문제들의 경우에는 시간을 재고서 타임 어택 하듯이 문제를 푸는 걸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내신은 시간 압박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것도 안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재고 문제 푸는 습관을 지금부터 갖길 바라고요. 그 다음엔 바로 인사이트 문제를 풀고서 해설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잔소리. 우리 퓨어리즌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 텐데 제발 조급해하지 마세요. 길게 갈 겁니다. 늘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재미, 그 다음에 깨달음, 충실히 느낄 수 있는 템포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좀 양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교육과정 전반을 아우르면서 서술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기모아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다음 단원 혹은 조금 더 멀리 있는 단원에 그대로 쓰이는구나. 그럼 그때는 또 조금 더 템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긴 호흡으로 접근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들의 행간을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항상 이유를 달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생각은 어떤 개념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생각인지 그걸 다 설명할 거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공식 자체 물론 공식은 외워야 합니다. 공식 자체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설명의 논리 과정들을 꼭 잘 체크하시고 그런 것들을 더 메모를 열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막 과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사실상 여러분의 처음이자 마지막 개념서라고 생각하고 이 퓨어리즌 책을 잘 학습해 주길 바랍니다. 그에 걸맞게 서술을 다 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1년간 공통수학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퓨어리즌 책만으로 개념부터 심화까지 가능하게 단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아주 많이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습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강의를 들었는데 다 해결이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론 설명에서 배웠던 내용과 제가 풀이했던 솔루션들을 손으로 쓰면서 눈으로만 하지 말고 쓰면서 머리로 생각하면서 가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책에 있는 그 많은 걸 다 써야 되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관찰하고 조금 더 확장해본 모든 내용들을 좀 써보면서 암기할 것 당연히 암기하시고 숙지할 것 숙지하면서
그러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담겨 있는 이론과 체계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선생님이 인사이트 문제들의 경우에는 커멘트를 다 달아놨어요. 그럼 이 커멘트가 가끔 힌트의 역할이 될 수도 있는데, 힌트가 아니고 복습할 때 선생님이 강의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서술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시 보면서 이 커멘트를 읽어보면 아, 참 그랬지, 아, 이게 중요했지, 이런 것들을 복기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문제가 겉보기엔 다르지만 결국엔 하나의 개념에서 출발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복습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꼭 잘 필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우리 퓨어리즘 공통수학 1이 되게 거대하고 볼륨도 빡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정말 제대로 배워서 문제풀이와 개념 사이의 괴리를 없애버리고, 어느 순간 완강하고 나니까 어머, 내가 심화까지 거의 사실상 다 한 거네? 라는 느낌을, 그리고 느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실제 현실이 되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노력하도록 하고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